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사실 이번 시국선언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 노출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와 관련된 의견 혹은 자료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많은 경우 욕설과 비난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통해 임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대자보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한 사부에 의해 무단으로 제거되었습니다.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면 탄핵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의 학교 개항처럼 일반 시민들과 학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탄핵을 찬성하면 내란 동정범이라는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선언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개헌 이후의 사건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삶이 너무나도 평온하여 사회 문제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3일 개헌이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배경을 공부하고 나니 왜 대통령님이 일반적 방법이 아닌 개헌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조인이 되어 나라의 본전이 되고 싶으니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탄핵 찬성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학원을 호수리실을 준비하고 있으니 공부에 집중하고 제 시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일부분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태화가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라의 위급한 형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니 모두가 이를 각성하여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할 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씨앗을 뿌린다면 조만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구절을 읽으며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자유를 위해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자유하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만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계속되는 탄핵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탄핵이 잦은 나라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건강한 리더십을 잃은 나라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럼도 좋은 취지로 시작됐으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번지게 되어 피리리는 나는 혁명으로 끝맺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강한 권력이 필요했고 결국 프랑스는 독재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도중 탄핵 시도가 29건이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전 대통령 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행안부 장관 등 다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는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분별한 탄핵 난관을 통한 국가 위기
된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계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라를 분란시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섰지만 그 다음은 2030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탄핵받을 시국선언 이후에도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50%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신 대통령의 헌신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기 탄핵을 외치면 각하하라 3번, 자유민주를 외치면 수호하라 3번 외쳐주세요. 사기 탄핵! 자유민주!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호응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애기들 이해해줘서. 여기는 애기들이지? 네. 애기들. 인규만한 애가 없습니다. 방만. 네. 이제 그만하자. 그만 진짜. 뽀뽀해. 제가 놀리는 거예요. 제가 놀리는 거. 저만 안 나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박원순이 그 꼴났지. 앉았습니다 형님. 박원순은 어디 있어요 요즘? 원순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선생님도 탕탕 후루루루. 안녕히 가세요.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는데. 고생해. 파이팅. 샤오미가 왜 그게 너무 웃겼어? 샤오미가 왜? 골든창이 저하고 친구인데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저 지금 가방끈이 끊겨서 지금 폭주 중입니다. 강화문에서 합법 그만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요거 조금만 해주라고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 오늘 제일 몇 대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고장났어.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온라인 눌러서 남성연대 해서 회원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써주시고 자동이체랑 신용카드는 결제하면 티가 나니까 휴대폰에다가 살짝 얹어가지고 여기다가 결제를 해주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집회 때마다 매번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은 아, 얘 방송 켰구나, 집회하는구나 이런 문자를 그때그때 받아보시기 용이합니다. 안전고 고지만두.
전남대 집에 가라고 너 친구 정했잖아. 우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사실 시국선언 지원에 올 예정이 없다가 어제 정건이 형이랑 싸우다가 급작스럽게 온 거예요. 어제도 밤을 샜고 그제도 밤을 샜고 피곤해서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집회 신고가 돼 있어야 돼. 인하대가 집회 신고가 돼 있어야 돼. 누가 집회 신고를 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제가 내일 광주 전남대학교 가요. 전남대학교. 대표님 이태원 비밀 가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짜보자고. 네. 그러니까 집회 신고가 다 이제 돼야 돼가지고 장비도 미리미리 대여를 해서 이게 그냥 막 깜짝깜짝 되는 게 아니라 다 돼야 돼서 내일 전라도 광주 전남대 갑니다. 전남대. 제가 적극적으로 할게요. 적극적으로. 믿어주십시오. 아스팔트의 왕자가 누구인지 정관이 형이 왕이니까 왕자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전라도에서 뵙겠습니다.